여보세요? 네. 네, 산들바람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산모님. 또 우리 스케줄 맞추신다고 또 고생하셨죠? 아유, 아닙니다, 산모님. 아유,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제가 영광입니다. 아, 우리 산들바람님 너무너무 반갑고, 저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들려주실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군대에서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군대 전역한 지는 한 30년 정도 가까이 되었고요. 그때 이제 제가 근무를 나가서 후임하고 제가 그때 상병 말아봉 때 후임한테 혹시 재밌는 얘기 없나, 무서운 얘기 없나 하니까 후임이 자기 할머니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한번 들어나 보자." 하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 자기 집이 충청남도 쪽이 집인데 그때 당시에는 집이 전부 다 귀갓집이었고 텃밭도 있고 뒷뜰도 있고 이랬는데 그 뒷뜰에 벼락을 맞은 감나무가 하나 있었답니다. 벼락을 맞아 가지고 그 감나무가 반으로 완전 쪼개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후임이 얘기하기를 그때 인제 할머니가 한 5 인가 그러니까 새벽 5 이죠. 텃밭을 고추도 좀 이렇게 좀 다듬고 깻잎 이런 거 좀 속 굽고 한다고 이제 뒷뜰로 인제 마당으로 나갔답니다. 그 마당 뒤로 돌아가면은 그 감나무가 있었으니까 텃밭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텃밭에서 고추 요 인제 좀 속 굽고 깻잎 좀 이렇게 다듬고 하고 있는데 그 벼락 맞은 감나무에서 뭔가 보이더랍니다. 그래 할머님이 '저게 뭔가?' 싶어 가지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벼락 맞은 감나무에 떡하니 누가 하나가 걸려져 있더랍니다. 응? 그게 뭐냐 그러면은 밧줄에 목이 걸려 가지고 사람 형상이 똑같은데 밧줄에 목이 걸린 채 대롱대롱 하고 있더랍니다, 그 감나무에서. 우리가 사람이 목을 매면은 이 줄이 길게 내려와 있고 사람이 들렁들렁하면서 그런 형식으로 보였답니다. 그래 가지고 할머니 저게 뭔가?" 싶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할머니도 잘못 본 건 줄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다시 보니까 그대로 있더랍니다, 그게 형태가. 그래 "아이고 무서워라." 하면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는 남자였답니다. 할머니가 "어이구 무서워라." 하면서 이제 뛰쳐 들어가려고 하는데 헐그무리한 게 그게 갑자기 목이 쭉 길게 내려오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 앞으로 다가오더니 팔을 떡 잡더랍니다. 같이 가자고. 그래서 할머니는 막 "안 간다, 안 간다." 하고 그 영가는 한마디로 귀신이죠. 그 귀신은 "가자, 가자." 하고 할머니는 "안 간다, 안 간다." 하고 그래 갖고 거기서 한 5분 이상을 실랑이를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든 빠져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제 집이 앞이니까 금방 갈 거 아닙니까. 그래 집에 인제 또 이제 영감도 있었겠죠. 그 당시에 인제 신랑 되시는 분이지요. "영감, 영감 나 죽네, 나 죽네." 하면서 인제 대문을 막 차고 뛰어 들어갔겠지요. 그래 인제 그 어르신이 나오면서 텃밭에 가지만은 이 와이카노 가면서 막 옷은 온 정신에 전부 다 흙탕이고 얼굴이고 뭐고 전부 다 진흙이 다 묻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집으로 뛰쳐오더랍니다. "아유 영감, 영감 내가 이 상황을 봤는데 아우 난 무서워서 저 못 간다." 하면서 그 인제 그 어르신이 직접 나가 봤답니다. 근데 아무도 없더랍니다. 분명히 할머니께서는 자기 손을 잡는 걸 촉감까지 다 느꼈답니다. 그래 느끼고 자기는 끌려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에 눌려 가지고 끌려가 가지고 한 5분 이상을 그 몸부림을 쳤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와 가지고 옷이고 다 흙탕 아닙니까? 그래 인제 씻겨 가지고 인제 방에 인제 눕혀 놨답니다. 그 뒤로 3일 동안 끙끙 할머니가 앓더니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정정했답니다. 계속 3일 동안 앓아 눕다가 3일 뒤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저승사자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인이 자기 친할머니의 얘기를 직접 그렇게 돌아가신 걸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구나.' 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할머니께서 정신없는 와중에 할아버지께
그 사정을 설명을 하셨기에 이 얘기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 할아버지도 뒷뜰에 벼락 맞은 감나무를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야, 그러면 그 이후로 그 벼락 맞은 감나무를 어떻게 처리하진 않았나요? 그 얘기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걸 뭐 어떤 뭐 잘랐다 그런 얘기는 못 듣고 그 후로는 아마 뭔가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통은 뭐 벼락 맞은 감나무 뭐 그런 나무들은 귀신이나 그런 거를 퇴치하는 어떤 효험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감나무에 귀신이 매달려 있었다. 저승사자가 매달려 있었다. 예. 한번 추측을 해보자면 귀신이 아니라 저승사자였기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그 할머니가 그래 정정하셨는데 그대로 씻기고 집에 들어가 가지고 밥도 처음에는 먹었대요. 새벽 5시라 그랬잖아요. 한 6시 정도 돼가 집에 들어왔겠죠. 뭐 아침도 그냥 먹나 마나 했겠지요, 아무래도. 그 뒤로 인제 끙끙 앓으시다가 3일 뒤에 돌아가셨다고 그때 후임한테 한번 들었습니다. 아이고 참. 그게 아마 저승사자였지 않았을까. 계속 가자고 막 잡아 끌던 게. 자, 벼락 맞은 감나무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고요. 자, 다음 이야기 또 들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인제 제가 산모님도 아시겠지만은 제가 영상도 보내드렸고 했지만은 지금은 인제 뭐 일이 좀 바빠서 많이 못 가는데 예전에는 낚시를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낚싯대가 보통은 한두 개 이렇게 걸려져 있는 사진을 보내주시는데 낚싯대가 뭐 대여섯 개가 막 줄줄이. 지금은 이제 일이 바빠서 낚시는 많이 못 가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진짜 낚시는 많이 갔었어요. 뭐 여기저기 진짜 저는 낚시를 가게 되면 저는 항상 밤 낚시를 가요. 왜냐하면은 낮에는 별로 저는 대물 낚시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이게 밤에 전자캠이라 그러지요. 전자찌 밤에 보이는 거 형광찌라 그러죠. 그 보는 그 맛에 눈맛, 손맛 그 맛에 잊지 못해 가지고 밤낚시를 10년 전만 해도 진짜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면 그냥 어두운 방 안에 불을 끄고 모니터를 켜서 그 낚싯찌만 왔다 갔다 하는 영상을 틀어놓으면 되지 않나요? 아, 저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가요? 아 네네네네. 네, 그래서요. 제가 한 2014년 한 13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경북 쪽에 살고 있거든요. 자세한 지명 얘기는 좀 그렇고 그 당시에 제가 인제 낚시를 가게 되면 거의 저는 뭐 한마디로 낚시 많이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동출 많이 하거든요. 그게 뭐죠? 동출이란 말은 다른 사람하고 같이 동행해서 뭐 친구나 저 아는 또 낚시하시는 분하고 같이 동출한다 그래요. 같이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같이 동행한다는 뜻이지요, 한마디로. 저는 그렇지는 않았고 저는 거의 보면은 혼자 많이 다녔어요. 특히 산속 소류지 그리고 남 손 안 타는 곳, 남 잘 가지 않는 곳 이게 제가 대물 낚시에 대해서 자부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낚시는 한 번씩 하지만은 저는 사람 손을 많이 탔거나 좀 알려진 데 이런 저수지보다는 오히려 한적한 곳은 저는 많이 좋아해요. 그런 곳을 또 많이 찾아다녔고 그 당시에 구미 쪽에 보면은 구미에 선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 여기 구미나 요게 외관 뭐 이쪽 지역은 선산감 다 할 겁니다. 막 김천 지역이나. 그때 제가 낚시점에서 미끼를 사면서 제가 "혹시 요 조용한 소르지 이런 데 혹시 있나?"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것도 단골입니다. 제가 뭐 한 번씩 가고 했던 뭐 미끼도 사고 제가 또 필요한 또 용품도 한 번씩 사고 했던 곳인데 그 사장님이 "요거는 내가 알고 있는 포인트인데 요건 남한테도 안 가르쳐 준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한번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그래 인제 선산 쪽에 조그마한 소류지를 하나 가르쳐 주 지금이야 인제 뭐 내비로 이렇게 치면은 이 확대가 다 위치 정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그냥 내비 쳐 가지고 고 위치 지명은 몰라도 고 위치까지는 다 가니까 그 당시만 해도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그래 인제 고 인제 찾아갔어요. 포장은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위치가 딱 산 중턱이에요, 중턱. 산 중턱쯤에 있는 소류지인데 저수지 자체가 작다 보니까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단 제가 마음에 들었는 게 포인트가 정말 좋았습니다. 이게 낚시하는 사람들은 맨 땅에서 하는 것보다는 마름이나 물풀, 부들, 갈대 이런 걸 끼고 하면은 붕어들이 항상 거기를 은신처로 회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대물이 많이 걸립니다. 운만 좋으면은 우리 낚시꾼들이 얘기하는 4자 후반대, 뭐 45 이상, 안 그러면 뭐 진짜 5자에 가까운 50cm가 넘는 붕어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소류지를 많이 찾아다녔는데 그 당시에 가니까는 낚시하는 분들이 몇 분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도착했을 때가 오후 한 4시경에 도착했어요. 그래 이제 제가 이렇게 자리를 보니까는 그 주차 포장도 돼 있고 차도 대기도 좋고 차 대고 얼마 안 가면 그 바로 저수지니까 집 내리기도 좋고, 그래가 이제 저수지를 둘러보다 저 포인트가 저거가 괜찮겠다 하면서 제가 거기를 딱 앉았습니다. 제 방 쪽에 보면은 이래 물이 배수되는 쪽을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거가 포인트가 괜찮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 나름대로 갈대도 잘 형성돼 있었고 부들도 잘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근데 거는 사람들이 자리가 조금 멀어서 그런가 거는 안 앉아 계시더라고. 제가 갔을 때마다 3분 4분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제가 토요일 날 아마 갔을 거예요. 밤낚시 생각에 이제 토요일 날 갔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만큼 장비는 많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뭐 의자 하나, 낚시 가방, 낚싯대 한 몇 대, 요게 다였어요. 지금의 장비가 이제 워낙 편하게 나와가지고 많이 갖춰져 있지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대를 피고 이제 한 대 한 대 피고 이러가 제 기억으로는 한 5대인가 6대 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이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대 피고 나니까 준비하니까 한 5시 넘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여름이니까 해가 있었지요, 충분히. 네. 미끼는 이제 이따가 넣기로 하고 이제 수심 체크부터 다 해놓고 물하고 수면하고 찌를 맞춘다 그러거든요. 그 수심 체크를 다 하고 이제 맞춰놓고 밥이나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도시락 사온 게 있어가지고 저는 밤낚시 가면 항상 도시락을 사가갑니다. 거의 가서 뭐 해먹고 이런 것보다는. 왜냐하면 제가 혼자서 낚시 가기 때문에 그냥 도시락 하나 사가가지고 가서 먹는 게 오히려 더 편하니까 제가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먹고 나니까 한 6시 넘었죠. 한 7시 정도에 이제 미끼 넣고 고래가 이제 한 조금 기다렸죠. 근데 입질은 조금씩 왔었어요. 좀 작은 씨알의 붕어들이 한 5수 정도 했지요. 처음에는 이제 고로가 한 7시 반 정도 되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한 분씩 가시더라고. 그렇게 가는갑다 뭐 혼자 조용하면 좋지 뭐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옆에 쪽에 어르신 한 분 앉아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어르신은 안 가시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저 어르신하고 둘이 하면 되겠다 하고 있었죠. 근데 좀 있다가 보니까 이제 어르신한테서 핸드폰이 이래 또르륵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 어르신이 통화하시는 이래 하면은 이래 얘기를 해도 들립니다. 이래 사람 말소리가 조용하기 때문에. 어르신이 하는 말이 할머님하고 통화하시는가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 뭐 빨리 내려오라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전화 끊고 좀 있다 보니까는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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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나요. 이게 뭐냐 그러면 낚싯대 접을 때 접어서 이제 넣으면은 따닥 따닥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때는 이제 어르신하고 저하고 둘이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가시고. 그 어르신 그게 예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시려고요? 그게 아이고 우리 할망구가 내려오래 이렇게 하더라고 저한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르신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하면서 제가 그때 어르신한테 커피도 한번 대접했었거든요. 이제 어르신은 이제 그러고 이제 빨간색 옛날에 88 텍트 그런 오토바이인데 오토바이를 이제 타고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제 혼자였습니다. 예, 아무도 없었죠. 내 사모님한테도 대충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사진에 앞에 정면을 보이는데 고가 원래는 대나무가 좀 있었습니다. 대나무. 지금은 대나무가 없는데 거기 대나무가 좀 있었는데 그러가 이제 입질 좀 받고 작은 씨알의 붕어가 좀 낚이고 그래 정 또 입질이 없더라고요. 그래 한 10시쯤 돼가지고 또 입질 좀 들어오길래 한 월척급도 한두 수 하고, 월척이라 그러면 30cm 이상 30.3 이상 되는 게 월척이라 그러거든요. 월척 붕어도 한 두 수 하고 커피 한 잔 먹고 그때가 아마 한 11시 넘었을 거예요.
잠깐 좀 쉬었다 할까 하다가 에이 그래도 이왕이 온 거 그래도 좀 더 있다가 뭐 자전거 해야 되겠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밥을 한 6시에 먹었다 그랬잖아요. 또 그때 김밥을 또 사온 게 있어 가지고 그때 그 시간에 또 인제 김밥을 제가 또 먹고 있었어요. 한 11시 넘었지요 그때가. 김밥을 좀 먹고 그래 커피 한 잔 하고 그러고 한 축식경이라 그러죠. 12시 부터 새벽 3시 까지. 아마 한 새벽 1시, 1시 반 정도 됐을 거예요. 이 여름철에는 낚시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여름에는 물안개가 잘 안 낍니다. 원래는 물안개 일기온차가 심해야 물안개가 끼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새벽인데 물안개가 싹 피더라고요. 원래는 인제 한여름에는 그래 물안개가 잘 안 펴요, 제가 알기는. 근데 물안개가 싹 피더라고요. 그러더만은 뭔가 제 기분에 뭔가 약간 섬뜩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가 인제 새벽 한 1시 반경 됐죠. 와.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예요. 온리 낚싯대 찌불 하나, 제 케미컬 라이터, 헤드랜턴이라 그러지요. 머리에 들어오는 불. 그거밖에 없었어요. 완전 조용해요. 제가 낚시를 하면서 멧돼지도 봤고 고라니도 봤고 이래도 저는 별로 뭐 "어우 무서워라." 그런 적은 없었어요 솔직히. 대단하십니다. 예. 뭐 낚시하다 보면은 뭐 멧돼지 뭐 꾹꾹 하고 내려오는데 어익 하면 또 막 소리 지르면 또 가고 이렇게 하니까 불 비추면 또 가고 하니까 크게 달라들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 할 일만 하고 갑니다 멧돼지들은. 이 한여름인데 물안개 잘 안 피는데 왜 물안개가 피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제 느낌이 갑자기 뭔가 서늘한 이렇게 약간 오금이 지른다 그러죠. 약간 한기가 든다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물안개 그렇게 막 자욱하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끼이질 않았는데 인제 사방을 둘러봤죠. 물안개 얼마나 피나 싶고 사방을 둘러보는데 그 앞에 제가 사모님한테 사진을 찍어 준 그 정면에 완전 전설의 고양이 나오는 완전 귀신입니다. 머리카락은 거의 허리까지 내려와 있고 손은 그대로 이렇게 반듯하게 차렷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솔직히 사람이 그렇게 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처음에는 저는 그걸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래 눈을 다시 비고 봤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공중이 떠 가지고. 그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거리도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었고 그 낚시한 포인트에서 얼마 안 되는 나무에서 제가 대나무 가지에서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대나무가 좀 이렇게 기다랗게 자라있던 대나무가 한 몇 그루 있었어요. 그 꼭대기에 영가가 서 있더라고요. 저는 딱 보자마자 '아 저건 사람 아니다.' 그래 내가 잘못 봤겠지.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어우 무서워라. 어우 어떡하나.' 이것보다는 저는 되게 슬펐어요. 왜요? 몰라요. 그 영가를 본 순간 저는 무섭다기보다는 되게 슬펐습니다. 슬프다는 감정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물론 저는 뭐 '무서워서 도망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저는 그런 감정이 되게 복받쳤어요. 그 존재를 한 2-3분 이상은 봤는 것 같아요. 가까이 오지도 않고 그 위에 공중에 떠 있는데 눈을 제가 2번 3번 비비고 봤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진짜 처녀 귀신 한마디로 다 그런 형상입니다. 얼굴은 머리카락 때문에 보이진 않았고 손은 보였어요. 그 당시에 손은 보였고 다리는 안 보였습니다. 이게 치마에 둘러싸여 가지고 다리는 안 보이더라고요. 하얀 소복이었고. 그래서 한참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나도 귀신을 안 믿는데 이런 걸 또 보게 되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뭐 귀신 이런 거는 뭐 믿고 제가 뭐 영안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남들보다는 좀 뭔가 쪼끔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남들보다는 쪼끔 예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걸 혼자 봐서 그렇지 만약 그때 어르신 안 가시고 있었으면 어르신도 과연 어땠을까 싶었어요. 토요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가 버렸으니까 저 혼자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아무도 얘기 못 했어요. 이것도 뭐 친구한테 가가 "야 나 이런 거 봤다." 그러면 "니 미친 소리 한다." 그 얘기했지요. 저희가 혼자서 소로지에 낚시하면서도 몰라 뭐 멧돼지, 고라니 때문에 한 번씩 끔찍끔찍 놀란 적은 있어도 영적인 존재는 그때가 처음 봤습니다. 그 선산 소류지에서. 산중턱 소류지에서 그걸 처음 봤는데 특이하네요. 예 한이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뭐 때문에 참 연가가 되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인제 채비를 인제 거뒀어요, 그 당시에. 그때는 낚싯대가 인제 많이도 없을 뿐더러 짐 한 번이면은 다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차에 실는 동안에도 그 연가는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저한테 뭐 다가오든가 뭐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고개도 돌리지는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고개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 차 짐 다 싣고 내려가는 동안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제가 산 중턱이라 그랬잖아요. 차를 끌고 인제 밑에 내려오는데 그 물안개가 뭐랄까 보면은 이래 평평하게 이렇게 많이 피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물안개가 거의 보호막을 쳐 놨다 그래나? 우리 봉분이라 그러죠. 무덤가 봉분. 봉분처럼 동그랗게 고래 딱 돼 있더라고요. 물안개 형태가. 고렇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묘를 쓰면은 봉분 동그랗잖아요. 야, 마치 그 귀신 뒤를 이렇게 배경으로 하는 어떤 무덤 같이. 네예.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인제 제가 인제 채비를 끄고 집에 왔어요. 집에 온 거는 다행인데 꿈에 자꾸 나오더라고요. 어? 꿈에 나타나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저한테는 대화는 안 해요. 울고만 있어요. 그냥 이렇게 웅웅 소리도 내지도 않고 그냥 이래 흐느끼는 것이 고개가 약간 이렇게 흐느끼는 것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때 당시에 참 슬픈 감정이 들었다는 게 아마 거기서 더 와 닿지 않았나 싶은 게 꿈에서 계속 그렇게 한 번씩 나타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저를 뭐 해코지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뭐 한 2-3 일에 한 번, 3-4 일에 한 번. 뭐 없어지겠지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달 가까이 되도록 꿈에 한 번씩 나더라고요. 그 정도면 엄청 자주 아닌가요? 네네. 뭐 자주 뭐 그렇게 뭐 매일 나타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인제 제가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한테 말도 못 했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좀 그렇다." 말도 못 하고 그냥 속앓이만 했지요. 그러면 그 와이프분은 지금까지 모르시나요? 제가 얘기를 해서 인제 알고는 있지요. 제가 얘기를 한번 해 줬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런 자세한 얘기는 모릅니다. 들으시고 반응이 어떠셨나요? 그런 게 어디서 하죠. 아. 이야. 우리 집안이 이래 불교 집안입니다, 저희 집이. 그래 가지고 제가 인제 한번 요 구미에 보면은 저기 김천에 직제사라는 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모님도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직제사 절이 전통이 있고 굉장히 오래된 절이에요. 저는 한 번씩 이래 보면 절에 한 번씩 가곤 해요. 지금은 이제 바빠서 잘 못 가는데 전에는 절에도 한 번씩 가고 했었는데 직제사에 절에 한번 갔는데 그 뭐랄까 무당이 되기 싫어 가지고 비구니가 된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무속인이 되기 싫어 가지고 이래 어떻게 보면은 누른다 그러죠, 절에서. 신을 받기 싫고 자기는 인제 무속인을 하기 싫으니까 절에 와가 인제 기도는 하고 인제 이런 분이었었어요. 그분이 인제 저를 보시고는 "자네는 뒤에 영가가 하나 엎여 있다." 하더라고요. 응? "영가가 하나 엎여 있는데 누군지 아느냐?" 내고 묻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모릅니다." 어디 상가집에 갔다 온 게 있냐고 묻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상가집도 간 적 없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시냐." 이래 묻더라고요 저한테. 영가분이 하나 엎여 계셨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악하게 보이진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악해 보이지는 않는데 저를 따라다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인제 비구니 스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언제죠? 그게 제가 한 6 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요? 아니요, 아니요. 그때 당시에. 그때 영적인 존재를 보고 꿈에 한 번씩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6 개월 뒤인가 절에 한번 갔었어요. 아, 그때구나. 그때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있을 수도 있단 말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은 인제 없습니다. 어떻게 아시죠? 저한테 하시는 말이 "이 영가분은 저한테 악한 마음은 없고 시간이 되면은 아마 자동적으로 천도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시간은 말씀하셨나요? 그렇게는 말씀 안 하시고 네네. 근데 어떻게 확신을. 제가 한번 꿈에 한번 또 나타났는데 그때 비구니 씨를 만난 게 한 6 개월 후였거든요. "자동으로 자연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100년 뒤에 뭐 이렇게 말씀하신. 네 그렇지요. 그래 안 그래도 내가 말씀드렸죠. "꿈에 자꾸 보인다." 그러니까는
내보고 "혹시 무슨 소리를 들었냐?"고 묻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더냐?" "아니요. 그런 말은 안 하고 계속 울기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비구니 선생님이 이래 약간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가 뭐였는지. 뭐 소멸되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 갈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야,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되는지 그게 또 관건인데. 아무튼 지금은 없길 바랍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비구니 선생님 만나고 그러고 인제 또 저는 또 일상생활을 했지요. 그때도 한 번씩 꿈에는 나왔었어요, 가끔씩 영가분이. 근데 무슨 말 안 하고 계속 울기만 우는데 하여튼 뭐 저한테는 뭐 그런 해코지는 없었으니까. 그러고 어느 순간에 또 사라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한 1년 가까이 됐나? 어느 순간에 한참 동안 꿈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 '아 인제 무속의 말만 따라 인제 갔는갑다.' 생각을 했지요, 저는. 가만히 놔둬도 천도를 안 해 줘도 "알아서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참 동안은 꿈에 안 나타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한번 꿈에 딱 한 번 나타났는데 우리 한복 있잖아요. 그 오색 한복이라 그러죠. 한복을 깔끔하게 차려 가지고 저 앞에 딱 서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꿈에서 이제 그걸 봤는데 저한테 인제 절을 이렇게 하고 '아 인제는 가시는갑다.' 그러고 그때 한번 꿈에 깬 적이 있었어요. 그 뒤로부터 꿈에 안 나타난 겁니다. 야, 그 귀신의 그 울음의 의미는 뭐였는지, 그리고 무슨 전할말이 도대체 뭐였는지 그걸 알 수가 없네요. 네네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악귀가 아니어서 정말 다행인 사연이긴 한데 네네. 그 슬픈 감정이 느껴졌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네 저는 진짜 그때는 보통 사람들 보면 무서워 하고 막 갈 건데 저는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대나무가 보통 그 귀신을 부른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대나무 음기가 강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당집 같은 데 보면 대나무가 서 있고 막 그러죠. 대나무 깃발을 많이 세워 놓는 이유가 그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악귀가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고, 혹시 그 낚시터에 다시 가신 적은 없나요? 가 보진 않았습니다. 다시 가보시진 않았고. 네네네. 거기가 아직도 있습니까? 아 있을 겁니다 아마. 네네. 다음에 혹시 같이 가실. 네 사모님이랑. 네. 네 알겠습니다. 어? 흔쾌히. 예. 자, 그러면 여자 귀신이 기다렸어! 예. 왜 이제 왔어? 네, 농담이고요. 네네. 자, 오늘 우리 산들바람님의 두 가지 이야기 너무너무 잘 들었고, 다음에 또 사연 있으시면 또 언제든 참여 부탁드릴게요. 잘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편집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바. 네 삼바.